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년차 새댁이에요. 7년 연애 끝에 한 결혼인데 불과 결혼 생활 2개월 만에 위기를 맞고 말았어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어이없고 화가 나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창피해서 익명성을 빌어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고등학생 때부터 사귄 건 아니고 같은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CC가 되었어요. 남편의 군생활 기간 동안 소위 말하는 곰신으로 지냈었고 졸업 후 취직한 뒤에는 대학생인 남편 뒷바라지까지 했죠. 처음부터 이 남자랑 결혼까지 갈 생각이 없었다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은근히 기대했는데 막상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찾아가 보니 기대가 걱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처음 인사를 드리고 차를 마실 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기로 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어머님의 한마디 때문이었죠. 자, 그럼 정민이 요리 솜씨 좀 볼까? 이제 한 식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해봐. 재료는 냉장고에 있는 거 꺼냈으면 돼. 잡채거리랑 생태찌개거리 사다 놨으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하고.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와서 직접 식사 준비를 했다는 말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난감한 표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자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런 경우가 어딨어. 오늘 처음 인사 온 사람한테 식사 준비를 하라니. 정민아, 엄마가 농담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얘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육 좀 시키겠다는데 건방지게 왜 네가 끼어들어? 내가 못할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앞으로 해야 될 거 미리 한번 해보라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정민아, 너도 우리 재민이랑 같은 생각인 거니? 그런 거라면 이 자리에서 말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기 싫다는 말을 하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수밖에요. 그래서 실력은 없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곤 주방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30이 다 될 때까지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살았던 제가 잘할 리가 없었죠. 마음 같아선 휴대폰으로 레시피라도 찾아보고 싶었지만 어머님이 옆에 딱 붙어 계시는 바람에 그마저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평소 엄마가 하시던 걸 떠올려보며 흉내를 낼 뿐이었죠. 그런데 채소 손질을 하는 순간부터 어머님은 못마땅한 티를 팍팍 내시며 혼잣말처럼 잔소리를 하셨어요. 세상에, 양파꽁지를 그렇게 크게 잘라내면 뭐를 먹어? 아이고, 먹는 거보다 버리는 게 더 많네. 당면은 그냥 삶을 거니? 간장을 좀 넣어야 간이 배이지 않겠어? 어떻게 된 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야 되니? 이래서 밥이나 제대로 해먹고 살겠니? 내가 오늘 너 안 시켜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얘. 정말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어머님은 옆에서 잔소리를 하셨고 저는 거의 혼이 나간 채 어머님 지시대로 로봇처럼 움직이기 바빴어요. 밥을 먹는 내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인사를 마치고 시댁을 나오고서야 집 나갔던 정신이 돌아왔어요. 더불어
불쾌하고 짜증스런 기분도 확 들었고요. 정민아, 많이 힘들었지? 아, 엄마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야? 사람 무안하게. 그래도 네가 만든 잡채가 우리 엄마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더라. 웃어? 넌 지금 웃음이 나오니? 난 정말 너무 황당해서 내가 뭘 하고 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야. 진이 다 빠져서 서 있을 힘도 없다고. 에이,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우리 엄마가 널 딸처럼 편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잖아. 우리 고등학생 때부터 엄마들끼리도 알고 지냈고, 나 군대 있을 때도 네가 우리 엄마 모시고 면회도 자주 오고 그랬잖아. 함께 지낸 세월이 있으니까 편해서. 됐어. 그딴 소리 그만해. 편하면 너희 어머님이나 편하지. 내가 이런 자리에서 편할 수 있겠니? 우리 부모님은 너한테 안 그러시는데 왜 너희 어머니만 나한테 이러시는 건데? 진짜 어이가 없어. 너도 계속 너희 엄마 편만 들 거면 그냥 들어가. 나 혼자 갈 테니까. 그날 저희 집까지 가는 내내 남편은 제 화를 풀어주려고 안 부리던 아양도 떨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머리로는 남편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남편 얼굴을 보면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황당했던 시댁 인사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직 결혼 날짜도 잡지 않았지만 예식장을 잡는 게 우선이라서 남편과 함께 서울 시내 예식장을 돌아보곤 했어요. 틈틈이 마음에 드는 가구나 가전제품도 정리를 해두었고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이 저희 회사 근처로 오셨더라고요. 약속한 카페로 갔더니 시누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시누이는 남편과 3살 차이로 저와는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지만 나이 차이가 있어서 재학 당시에는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남편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몇 번 얼굴을 봤던 게 전부였죠.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시누이는 자기 엄마 팔뚝을 툭 치더니 뭔가 닥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슬쩍 한번 살피시고는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니들 결혼 날짜 때문인데 원래는 니들 결혼하고 이듬해 재영이 식을 올리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얘네 시댁에서 혼사를 당겨서 하자고 하지 뭐니? 그래서 말인데 정민아, 니들이 결혼식 날짜를 좀 늦추면 어떻겠니? 내년 봄이나 가을쯤으로. 네?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한데요. 예식장을 이미 봐둔 게 있어서요.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10월에 자리가 있어서 엊그제 재민이랑 예약을 했어요. 요즘 괜찮은 예식장 예약하는 게 힘들어서 거기도 겨우 예약한 거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이 버럭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얘, 너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하니? 결혼 날짜도 안 잡고 예식장 날짜에 맞춰서 결혼을 하겠다고? 세상에, 무슨 결혼을 그렇게 해? 결혼이 니들 장난이니? 집안 어른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덜컥 예약을 하면 어떡해?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어머님께서 결혼 날짜는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머님, 기왕 예약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미리 허락을 받지 못한 건 저희들 불찰이지만 당장 예약을 안 하면 바로 놓칠 판에 어떻게 허락을 구하고 말고 하겠어요. 그런 점은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었죠.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가 어머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더니
이내 어머님 표정이 환하게 변하는 거 있죠. 그래, 상황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지. 마침 잘 됐네. 우리 재영이가 아직 식장을 못 잡았거든. 재영아, 따로 예식장 잡을 거 없이 정민이가 예약했다는 데서 하자. 니들이 빨리 해야 오빠네도 서두를 수 있지.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러지 뭐. 언니, 그래도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얼마나 힘들게 예약한 건데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올 가을에 저희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내년으로 미루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전 절대 내년으로 못 미뤄요. 아무리 시어머니고 시누라지만 결혼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미뤄라 마라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이런 제 반응을 예상 못했는지 어머님과 시누이가 되려 당황한 표정이더라고요. 남편 몰래 저만 따로 찾아와 이런 얘기를 꺼낸 건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말이라면 싫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었을 거예요. 쌍팔년도도 아니고 세상이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놈의 시어머니 유세를 떨려고 하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갔죠. 이 얘기를 전해들은 저희 부모님도 노발대발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시댁에 전화를 걸어선 제 결혼에 맞춰서 미국에 계시는 친척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바꾸면 어떡하냐며 절대 안 된다고 단단히 못을 박으셨어요. 결국 어머님과 시누이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저희 부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비록 약간의 마찰은 있었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엉뚱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번엔 아버님까지 나서서 말이죠. 그래,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재민이 얘기 들어보니 집 얻는데 너도 돈을 보태기로 했다며? 네, 부모님이 1억 5천 보태주기로 했어요. 혼수는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때야 집은 남자 쪽에서 해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요즘 애들은 더치페이가 익숙해서 그런가 같이 하는 집들이 꽤 된다고 하더라. 그건 그렇고. 아버님은 갑자기 말을 끌면서 제 눈치를 슬쩍 살피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끼어들어서 대신 말을 이어가셨죠. 이도 참, 뭐 어려운 얘기라고 그렇게 뜸을 들여요. 정민이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린데 어려울 게 뭐 있다고. 예, 정민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예단비 말이다. 그거 돈 대신 다른 걸로 해오면 안 되겠니? 기왕이면 우리가 원하는 걸로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이야. 아, 어떤 걸 원하시는데요? 실은 우리 이이가 차를 바꿀 때가 됐거든. 그렇다고 우리가 차 바꿀 형편이 안 돼서 그러는 건 아니고 기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잖니. 너도 예단으로 시아버지 차 바꿔드린다고 생각하면 생색도 날 거고 말이야. 하지만 차는 좀... 그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버님 연세에 경차를 타실 것도 아니고.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최대한 상냥하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예단비 대신 차를 해오라는 게 말이 되나요? 예단비야 기껏 해야 1,000만 원 남짓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가 차서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아무렴 우리가 경우 없이 너희 집에 무리한 부탁을 하겠니? 우리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 아니다.
내 얘기는 예단비 외에 혼수까지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야. 신혼집 가구며 전자제품까지 신형으로 쫙 깔아줄게. 너 요즘 여자들도 결혼할 때 기본이 2억인 건 알고 있지? 네가 집 구하는데 돈 좀 보탠다고 하니까 나머지 금액으로 우리 이 차 한 대 뽑아주고 대신 혼수는 우리가 해주면 그게 그거 아니겠어? 처음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했었는데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 마냥 나쁜 조건만은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결혼 자금으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 선에서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라서 부모님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차를 해달래? 아니, 무슨 그런 요구가 다 있니? 자기들이 탈 차를 왜 며느리 보고 해오래? 재민이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이상하네. 엄마, 화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혼수랑 예단비 합해서 해가는 거면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더라고. 게다가 어머님이 가구랑 전자제품 전부 최신형으로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뭐 나쁜 거 없고 말이야. 어차피 결혼 비용으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었잖아. 거기서 1억 5천 집 구하는데 보태고 나머지 5천으로 혼수랑 예단비 할 생각이었으니까 별반 차이 없어. 무엇보다 아버님 차 타실 때마다 며느리가 예단으로 해온 거라고 생색도 나고 말이야. 제 얘기를 들은 부모님도 처음과 달리 딱히 반대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어머님께 전화해 시부모님 뜻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글쎄 며칠 뒤 남편을 통해 전해주신 승용차 카탈로그를 보니까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외제차더라고요. 게다가 풀체인지로 원하신다나요? 지금 나보고 이걸 해오란 소리야? 예단으로 벤츠를 해오라고? 그것도 풀체인지로?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나도 조금 이상해서 이걸 정민이가 해온다고 한 게 맞냐고 몇 번이나 물었는데 너랑 이미 얘기가 끝난 거라고 하시더라고. 정민아, 나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모님이랑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뜬금없이 아빠 차를 네가 왜 바꿔줘? 자기는 몰랐어? 자기 부모님이 혼수랑 예단 대신 아버님 새 차 뽑아달라고 하신 거 정말 몰랐냐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남편한테 모든 상황을 말해주자 한숨부터 푹 쉬더라고요. 자기 집 형편에 외제차를 끌고 다니겠다고 한 부모님도 한심하지만 그걸 선뜻 받아들인 저도 이해가 안 간다나요? 누군 그러고 싶어서 그래. 자기 부모님이 원하신다잖아. 우리 입장에선 그 돈으로 혼수를 채우나 차를 뽑아들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누가 벤츠를 뽑아달라고 할 줄 알았냐고. 자기 부모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벤츠가 1, 2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난 못해. 이럴 거면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단 말이야. 결국 그 일로 남편과 저는 한바탕 싸움을 했고 이 일은 시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애초에 1억 3천이 다 돼가는 차량을 예단으로 해오라고 한 시부모님이 싸움의 원흉이었음에도 모든 화살은 제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참다 못한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따졌더니 그러더라는 거 있죠. 정민이가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이네요. 우리는 정민이가 결혼자금으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길래 우리 애 아빠 차 한 대 뽑아주고 남는 돈은
니들 집 구하는데 보태라. 이런 의미로 한 얘기였는데 어떻게 그걸 잘못 알아듣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렴 우리가 집 구하는 돈은 따로 받고 차까지 챙기려 들었겠어요. 정민이 엄마, 우리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들 아니에요. 똑같이 자식 키우는 마당에 어떻게 그러겠어요. 난 또 애들이 파혼을 하나마나 난리가 났다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게 다 오해에서 비롯된 거네요. 정민이 엄마가 정민이한테 얘기 좀 잘해주세요. 식도 올리기 전에 며느리한테 인심 잃게 생겼네. 아, 이 말을 전해 듣는데 나만 바보 됐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억울한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나만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정민이 넌 왜 네 시어머니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곤 그 난리를 친 거니? 내가 안사돈이랑 통화하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시간 끌지 말고 내일 당장 시부모님 찾아뵙고 사과드려. 결혼 전부터 이게 뭔 난리라니? 엄마는 저를 앞뒤 정황 살피지 않고 혼자 급발진해서는 판 없겠다고 날뛴 철부지 취급을 하셨어요. 다음날 찾아뵌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뒤늦게 퇴근한 남편이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따지러 왔나 싶어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조용히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는 거 있죠. 네 잘못 아닌 거 알아. 분명히 우리 엄마가 너한테 떠넘긴 걸 거야. 내가 우리 엄마를 모르겠니? 엄마 아들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널 알잖아. 없는 말 꾸미고 남 탓하는 애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화난 거 다 나한테 풀어. 내가 다 받아줄게. 아, 정말이지. 이런 남자한테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날 안 믿어주는 상황에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주는 남자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남자 하나는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집은 예산이 줄어든 만큼 평수가 조금 더 작은 곳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대출을 받으면 굳이 집을 줄이지 않아도 됐지만 이자를 내면서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시부모님은 약속대로 저희 신혼집에 가구며 전자제품, 로봇 청소기까지 최신형으로 들여놔 주셨어요. TV도 저희 집 평수에 비해 엄청 큰 걸로 해주셔서 마치 극장에 온 기분이 들 정도였죠. 신혼집을 둘러본 저희 부모님도 시댁에서 큰 돈 쓰셨겠다며 고마워하셨죠.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준비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식장에는 시누이랑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도 와주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예비사위 앞에서 어찌나 쩔쩔 매시던지 누가 보면 자신들이 모시는 대감집 아들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이 그러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비사위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솔직히 제 시누이 학벌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전문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시누이 경우는 정말 성적이 안 돼서 적성과 상관없는 과에 점수만 맞춰서 전문대에 들어간 케이스였어요. 그것도 예비로 간신히 들어갔었죠. 학점도 안 좋아서 졸업 후 취직이 안 되는 바람에 아버님 지인 사무실에 낙하산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학벌과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좀 그렇지만 신우이와 예비 신랑의 스펙 차이는 누가 봐도 컸기 때문에 이 둘의 조합이 의아하긴 했어요. 그렇다 보니 시댁에선 명문대 출신의 의사 사위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혼인을 성사시키는 거에 올인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희생양이 되었다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요. 아무튼 시부모님은 아들 결혼식보다도 예비 사위한테 잘 보이는 데만 혈안이 된 채 결혼식장을 뛰어다녔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그 사이 신우 결혼식 날짜가 잡혔더라고요. 어머님 말로는 신랑 측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식을 올리자고 해서 부득이하게 12월 중순으로 잡았다는데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더라고요. 우연히 신우이가 통화를 하는 걸 들었는데 예비 신랑은 12월은 한창 병원 일로 바쁠 때라서 휴가를 내기 힘들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우이는 신혼여행은 나중에 가도 괜찮으니 식부터 올리자고 매달리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식은 12월에 올리고 신혼여행은 병원 일이 조금 한가해지는 때 가는 걸로 하고 결혼식을 강행하게 되었죠. 자기야, 아가씨 결혼 말이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듣자 하니 신랑 측은 연말이라 바빠서 꺼려하는 것 같던데 어머님은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시나 몰라. 에휴, 그놈의 의사가 뭐라고 다른 이유가 있겠어. 혹시라도 사육감 마음 변할까봐 어떻게든 코 깨워 놓으려고 그러시는 거지. 의사가 그렇게 좋은가? 자기도 의사 남편이 탐나? 나쁠 거야 없지. 돈 잘 벌고 무엇보다 집안에 의사 하나 있으면 왠지 안심도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의사 사위 보려면 혼수랑 예단비 외에도 더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예전엔 열쇠를 몇 개 해가니 많이 그런 말들도 있었잖아. 에이, 그것도 옛말이지. 설사 그렇다고 해도 우리 집엔 그럴 돈 없어. 우리 아버지 평생 직장인으로 사셨는데 그럴 돈이 어딨겠어. 제가 봐도 저희 시댁이 그리 넉넉한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우이 결혼 상대자가 더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앞세워 결혼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실상이 얼마 뒤 밝혀졌거든요. 그날은 제가 예단으로 해온 아버님 새 차가 출고되는 날이었어요. 연락처에 제 번호를 올려둔 탓에 탁송업체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지정해둔 탁송지 확인을 위한 거였는데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시댁도 아니고 아버님 직장도 아닌 모 대학병원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탁송지가 잘못된 줄 알고 거기가 아니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서류에 적힌 것도 땡땡 대학병원이고 사무실에도 몇 번이나 전화해서 장소 확인했다면서요. 의사라서 자리 못 비운다고 병원 주차장으로 가져오라고. 그래놓고 당일날 장소를 바꾸면 곤란하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의사는 누가 의사라고?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신우이 예비 신랑이었죠. 그래서 탁송업체 직원한테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뭐? 차를 병원으로 보내라고 했다고? 아니, 그걸 왜? 몰라서 물어. 그 병원 의사 중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더 있어? 당신 예비 매제밖에 더 있냐고.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지.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예단도 따지고 보면 사돈이 보내는 선물인데 어떻게 그걸 받기도 전에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냐고. 선물한 사람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러려고 외제차 사달라고 그러신 거 아니야? 착값보다 혼수 대신 해주시는 게 싸게 먹히니까 난 그렇게밖엔 생각이 안 돼. 너무 화가 나서 막 쏘아붙였더니 남편이 아무 말도 않고 얘기만 듣다가 자기가 한번 알아보고 전화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분 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성질부터 내시더라고요. 예, 너 채민이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그 난리를 치는 거니? 아니, 내 차를 내가 누구한테 주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예단으로 해왔으면 그걸로 끝인 거지. 내가 어떻게 쓰는지까지 네가 관여해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니? 우리가 너 대신 신제품으로 집도 다 채워줬는데 뭐가 문제란 거냐고. 얘가 아주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도 그렇지. 툭 하면 우리 아들한테 고자질해서 일 키우고 사람 꼴 우습게 만들고 말이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가 사람이 좋아서 네 그 성깔 받아주는 거지. 다른 집 같았으면 어림도 없어. 잔말 말고 차는 병원으로 보내.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뒤이어 남편한테 전화가 왔길래 안 받고 거절 버튼을 눌러버렸죠. 일을 수습하겠다고 했던 남편 때문에 저만 더 못된 년이 되어버린 마당에 남편과 통화는 해서 뭐하나 싶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시어머니랑 고부간의 갈등을 겪는 거구나 새삼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차는 결국 병원으로 배송을 했고 그 일로 일주일 넘게 남편과는 냉전 상태로 지냈어요. 남편 잘못이 아닌 건 알지만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떠올라서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냉전 기간 동안에도 남편은 어떻게든 제 화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 아침밥도 차려주고 퇴근 후에는 빨래며 청소도 도맡아 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편과 화해를 한 건 이것 때문은 아니었어요. 바로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죠. 남편과 냉전 중이던 주말, 집에서 남편과 얼굴 맞대고 있는 게 싫어서 일부러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전화할까봐 휴대폰도 꺼놓고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놀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식탁에는 밥을 먹다 만 채 그대로 놓아둔 흔적이 있었고요. 그걸 보곤 짜증이 확 났는데 이 꼴을 해놓은 남편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설마 나 찾으러 나간 건 아닌가 해서 살짝 걱정이 되던 차에 휴대폰 전원을 꺼놓은 게 기억이 났어요. 배터리까지 없는 상태였더라고요. 혹시 문자라도 남긴 게 있나 싶어 충전이 조금 되자마자 휴대폰을 켜봤더니 엄마랑 남편한테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먼저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기 집애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네 아빠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 있어. 난 기운 없어서 통화 못하니까 자세한 건 채민이한테 들어. 채민아, 네 처다. 네가 받아봐. 전화를 넘겨받은 남편은
아빠가 수술 중인 병원 이름과 병동을 알려주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가는 내내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울컥하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욕실에 쓰러져 계신 아빠를 발견한 엄마가 바로 119에 전화를 하셨다고 했어요. 엄마는 구급차를 기다리며 저한테 전화를 하셨지만 제가 전화를 안 받자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남편은 그 길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놀란 엄마 대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저는 친구들과 떠들고 놀고 있었던 거고요. 병원에 도착하자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엄마는 저를 보자 울먹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면 어쩌나 겁도 나고 철없이 전화도 꺼놓고 놀았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은 저랑 엄마를 대신해 의료진과 상담도 하고 수술 경과도 들어가며 자식 노릇을 대신 해주었어요. 다행히 아빠는 일찍 병원에 도착한 덕분에 약간의 후유증 외엔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쾌할 수 있었죠. 그날 남편이 없었다면 어떻게 일을 처리했을지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머리가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아요. 비록 친정 아빠가 쓰러지는 사고는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 남편과는 화해를 하게 된 셈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딸 자식 필요 없다시며 서위만 싸고 돌게 되었고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부부 사이도 시련을 겪은 후에 더 돈독해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시련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시작은 우편함에 꽂혀있던 의문의 고지서였어요. 이게 무슨 고지서야? 자기야, 혹시 렌탈 서비스 사용한 거 있어? 업체에서 고지서가 왔는데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신청한 적도 없는데. 혹시 다른 집 거 잘못 가져온 거 아니야? 주소도 맞고 이름도 내 이름이네. 고지서를 열어본 남편은 명세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짧은 탄식과 함께 손바닥으로 마른 세수를 하더군요. 명세서에는 가구며 전자제품,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살림들의 렌탈 비용이 적혀 있더군요. 고지서에 명시된 이번 달 렌탈비와 함께요. 한마디로 시부모님이 해준 살림 전부가 렌탈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우리 부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멍하게 앉아 있었죠. 먼저 말을 꺼낸 건 남편이었어요. 내가 가서 알아볼게. 정민이 넌 일단 집에 있어. 내가 다 해결하고 올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알았지? 됐어. 이게 자기 문제기만 해? 내 문제이기도 해. 같이 가. 같이 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얘기부터 들어보자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신우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느라 혹시 시부모님이 집을 비우셨을까봐 미리 전화를 해봤더니 다행히 두 분 다 집에 계신다더군요. 집에 도착해보니 시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해 보였어요. 난리가 난 건 우리 부부뿐이었죠.
남편은 아버님께 고지서를 내밀고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고지서를 확 빼서 들고는 자기랑 얘기하자며 남편과 제 팔을 잡아 끌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이거 놓으세요.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아버지 앞에서 다 들을 수 있게 하시라고요. 이거 엄마가 저지른 일 맞아요? 우리 집 살림을 몽땅 렌탈 제품으로 준비한 게 엄마 짓이냐고요. 우리 결혼할 때 엄마가 뭘 했어요? 정민이한테 예단으로 차 해오면 혼수는 직접 채워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TV, 세탁기, 냉장고, 심지어 스탠드 하나까지 전부 렌탈 제품이잖아요. 1억이 넘는 차는 받아서 예비 사위한테 주더니 정작 혼수는 렌탈로 한 거예요. 렌탈 비용도 제 앞으로 해놓고요.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요? 입 있으면 말해보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한숨을 푹 쉬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재영이 시집 보낼 돈이 없는 걸. 명색이 사위 들이는데 빈손으로 결혼시킬 수는 없잖아. 그 집에선 병원 해달라는 거 그나마 내가 사정사정해서 외제차랑 아파트 전세 보증금 해주는 걸로 전부 쇼부 본 거란 말이야. 네 아빠 퇴직금으로도 턱없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돈 꺼다가 메꿨는데도 안 되는 걸 어쩌냐고. 너야 둘 다 직장도 좋고 벌이도 되니까 그깟 렌탈비 충분히 낼 수 있잖니. 안 그러니? 하나뿐인 동생 의사 남편 얻게 해주는데 오빠라는 놈이 그 정도 도움도 못 줘? 남이라도 그 정도는 해주겠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엄마 말대로 남이라도 자식한테 이렇게는 안 해요.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랑 내 장인 장모님한테 사기를 친 거라고요. 엄마 눈에는 이게 별거 아닌 일 같아요. 막말로 장인어른이 엄마를 사기죄로 고소해도 엄마는 할 말 없는 거라고요. 경찰 앞에서도 지금처럼 당당하게 굴 수 있겠냐고요. 아유 세상에. 그래서 너 지금 이 엄마를 경찰에 넘기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네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너를 낳아준 이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겠다는 거냐고. 세상에. 내가 이런 놈을 자식이라고 그 고생을 하고 나와서 이 날이 때까지 길렀다니. 아우 내 팔자야.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지금까지 산 거냐고.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기를 쓰고 짜내며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벌인 일을 모르고 계셨던 아버님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기만 하셨죠. 그리고는 결심이 섰는지 그러시더라고요. 세아가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애초에 사위감한 대줄 차를 너희 부모님 속여서 받아낸 주제에 무슨 말을 하겠니? 변명 같지만 나는 딱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혼수는 자기가 알아서 채우겠다고 하길래 제대로 된 물건 사서 채워준 줄 알았어. 그 점에 대해선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약속하마. 너희 친정에서 해준 차값 내가 대신 갚아드리마.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요? 재영이 결혼식 치를 돈도 빠듯한 판에.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가만히 있어 이 사람아. 내 딸 자식 결혼하는데 왜 며느리 집에 피해를 줘? 그리고 집이며 차며 돈다발 싸들고 하는 결혼이라면 안 하는 게 상책이야. 의사사위? 그딴 게 무슨 대수라고? 결혼 비용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 아니라면 재영이 그 집에 시집 보내지 마. 그래도 정 하겠다면
당신도 나랑 갈라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아버님은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를 죽일 듯 노려보시곤 머리채를 잡으러 달려드셨죠. 하지만 그걸 막아서는 제 남편한테 두 손이 잡히는 바람에 뜻은 이루지 못하셨어요. 이년아, 네 년이 다 망쳤어. 왜? 내 딸이 의사 남편 얻게 되니까 샘나서 그랬냐? 너는 못 가진 걸 내 딸이 갖게 돼서 억울해 그랬냐고. 너만 입 다물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을 기어이 네가 이 사달을 내? 죽어라 이년아. 차라리 죽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악다구니를 쓰는 시어머니를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중간에서 어머님을 말리던 남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소리쳤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어디까지 밑바닥을 보이려고 그래요? 엄마가 잘못한 거 맞잖아요. 그럼 사과를 해야지 왜 끝까지 이 사람 탓을 하냐고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내가 엄마 자식이라는 게 오늘처럼 창피한 적 없었다고요. 엄마한테는 엄마 딸 인생만 중요하고 며느리 인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난 엄마 아들 안 할 거니까. 더는 엄마한테 며느리도 없을 거예요. 엄마 딸을 의사한테 시집을 보내든 말든 엄마 힘으로 알아서 하시라고요. 더는 우리 부부한테 피해 입히지 말고요. 아셨어요? 그 길로 남편과 저는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마 뒤 엄마가 집으로 찾아와 아버님께 돌려받은 찻값을 저희 부부한테 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몇 번이나 사과를 하시곤 돈을 돌려주셨다더군요. 렌탈 업체에 연락해 위약금을 물고 서비스도 해지해 주셨고요. 렌탈 제품이 빠져나간 자리는 돌려받은 찻값으로 다시 구입해 채웠어요. 말로 하니까 쉽지 새로 혼수를 장만하느라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힘들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 둘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 보니 안심도 되고 이제야 정말 신혼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군요. 한바탕 큰 난리를 치고 난 뒤 저희 부부는 시댁과 발길을 끊고 살고 있어요. 신우의 결혼식에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그런 결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더라고요. 신우의 예비시댁에서 혼수 문제로 트집을 잡아서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님이 저지른 잘못을 수습하느라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도 신랑 측에서 자꾸 무리한 요구를 했다나 봐요. 결국 이렇게 될 걸 그 난리를 치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했다니 그놈의 의사사위가 뭐라고 말이죠. 이번 일을 겪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부부의 연은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이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이어주는 거란 사실이요. 불같은 사랑은 아닐지라도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내 남편과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